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운 대가로 720조 원을 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의 히토류를 포함한 자원의 절반을 넘기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 협약이 체결되면 우크라이나는 경제적 독립을 잃게 됩니다. 단순한 경제 지원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요? 왜 미국은 지금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 협약을 받아들일까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국제적인 경제 전쟁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5천억 달러 약 720조 원의 상환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제사회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영국의 유력 언론사인 텔레그래프가 보도한 내용으로 해당 신문이 입수한 재건투자 기금 리컨스트럭션 인베스트먼트 펀드 협약 초안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 초안에는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받은 지원의 대가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갚아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주요 자원과 인프라에 대한 경제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조항들도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로 만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 이후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로부터 지속적인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여러 차례 지원 패키지를 제공해 왔으며 공식적으로 발표된 지원 금액만 1,750억 달러 약 252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직접적인 무상 지원뿐만 아니라 무기대여법 랜드-리스 액트를 기반으로 한 차관 형식의 지원도 포함되어 있어 우크라이나는 이 지원금 중 상당 부분을 향후 상환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같은 논리를 앞세워 우크라이나가 이제는 받은 도움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5천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국제사회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전쟁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지원을 투자가 아닌 대출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논쟁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직접적으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지원을 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5천억 달러에 달하는 히토류를 포함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경제적 이익 확보의 도구로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그동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민주주의 수호와 자유세계의 방어라는 명분 아래 추진해왔다고 평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요구는 이러한 명분을 경제적 이해관계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의 협약 초안은 미국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우크라이나의 주요 자원과 인프라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려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초안에 따르면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재건투자 기금을 설립해 우크라이나의 경제, 재건 프로젝트를 관리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돕는 기구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자연자원과 경제적 자산을 미국이 독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라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됩니다. 협약 초안에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히토류를 비롯한 광물 자원, 석유가스 자원, 항만 등 주요 인프라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자원 채굴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의 50%를 가져갈 권리를 가지며 이에 대한 유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치권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기 전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이는 사실상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자원과 경제적 자산을 담보로 잡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경제적 독립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후 재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제적 자산과 인프라가 미국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 경제는 미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한 국제관계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협약은 마치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의 불평등 조약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는 현대 국제 경제 질서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이 협약을 수용할 경우 경제적 자주권뿐만 아니라 정치적 독립성까지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협약 초안에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경제정책 및 외교정책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결정에 대해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향후 중국, 유럽연합 EU 등과 경제 협력을 확대하려 할 경우 미국이 이를 제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요구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중요성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리튬, 티타늄, 흑연 등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방위산업 등의 필수적인 희토류 자원의 주요 매장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세계 희토류 시장의 7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새로운 공급처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희토류 확보는 미국 경제와 국방에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향후 희토류 및 기타 광물 자원을 미국의 독점적 공급망에 포함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협약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및 기타 광물 자원에 대한 우선 매수 청구권로 FR을 갖게 되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국과 협의 없이 제3국의 광물 자원을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을 글로벌 시장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항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이번 협약 초안은 단순한 경제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미래 경제 구조와 주권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협약을 종전 협상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협약을 거부할 경우 추가적인 경제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에 대해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제시한 재건투자 기금 리컨스트럭션 인베스트먼트 펀드 협약 초안은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자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이 체결될 경우 우크라이나는 자국 내 경제활동과 자원 관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지며, 미국이 주요 경제정책과 재건 프로젝트를 직접 관리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는 이 협약이 단순한 경제 원조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미국의 경제적 종속국으로 만들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배상 요구.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5천억 달러 약 720조 원의 배상을 요구한 것은 국제 외교와 경제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례입니다. 전후 복구 과정에서 경제 원조를 제공한 국가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해당 원조는 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약 초안은 미국이 단순한 원조 제공을 넘어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미래를 담보로 삼아 막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20세기 초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 부과된 베르사유 조약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당시 독일은 전쟁 배상금으로 국내 총 생산 GDP의 약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했으며, 이는 독일 경제를 장기간 침체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약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5천억 달러는 우크라이나의 현재 GDP 대비 300%에 달하는 수준으로 베르사유 조약보다 훨씬 가혹한 조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해 이미 경제적 기반이 심각하게 훼손된 우크라이나가 이 금액을 갚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단순한 경제적 상환을 기대했다기보다는 우크라이나의 경제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협약이 체결되면 우크라이나는 향후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경제적 지배 아래 놓이게 될 것이며 독립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 재건투자기금의 역할과 구조. 협약 초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재건투자기금의 설립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를 돕기 위한 기구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경제 정책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협약에 따르면 재건투자기금은 우크라이나의 모든 경제, 재건 프로젝트와 관련된 결정을 내릴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의 자연자원 관련 허가,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의 선정, 경제정책 수립 등이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에 대해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협약에서는 적대적 당사자들이 우크라이나의 재건으로부터 이득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라는 명목으로 미국이 특정 국가 또는 기업이 우크라이나 경제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미국이 우크라이나 경제를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자원 채굴 수익의 50% 미국 귀속. 우크라이나는 히토류, 석유, 가스 등의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 회복의 핵심 자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약이 체결될 경우 우크라이나가 자원 수출을 통해 얻는 수익의 50%를 미국이 가져가게 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크게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외국 기업과 히토류 채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절반을 미국이 가져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 협약에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자원과 관련된 유치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이란 특정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자원과 관련된 사업권을 담보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어렵게 만들며 사실상 미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우크라이나의 자원을 장기간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법적 면제권 포기와 뉴욕주법 적용. 협약 초안에서 또 다른 논란이 되는 부분은 우크라이나가 주권국가 면제 사브런 이뮤너티를 포기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주권국가 면제란 한 국가가 외국 법정에서 소송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번 협약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미국과의 법적 분쟁에서 주권국가 면제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약이 체결되면 우크라이나는 미국과의 법적 분쟁에서 자국의 주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협약 위반 시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경제자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경제적 독립성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협약에서는 국제재판소나 우크라이나 법원이 아닌 미국 뉴욕주의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모든 법적 절차를 자국의 법적 시스템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항으로 우크라이나가 협약 내용에 대해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5. 경제적 영향과 국제사회의 우려. 이 협약이 체결될 경우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독립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며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불평등한 경제적 종속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으며 재건 과정에서 국제적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협약 초안은 이러한 필요를 이용해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주권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 협약이 체결될 경우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이 오히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국제통화기금 IMF 등은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으며 미국의 협약 요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협약 초안은 단순한 경제 협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미래 경제 구조와 주권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향후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시한 재건투자 기금 리컨스트럭션 인베스트먼트 펀드 협약 초안은 단순한 경제 원조 프로그램이 아니라 미국이 우크라이나 경제를 장기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법적 경제적 장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전후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기구처럼 보이지만 협약 초안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우크라이나 경제의 핵심 자원과 인프라를 미국이 사실상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번 협약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미국이 재건투자 기금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모든 주요 경제, 정책과 재건 프로젝트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미국 경제 시스템의 일부로 편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단순히 우크라이나의 경제, 자립성을 훼손하는 수준을 넘어 우크라이나의 미래 경제 구도 자체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 재건투자 기금의 공식적인 역할과 미국의 의도. 트럼프 행정부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국가 기반 시설과 경제 구조를 복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재건투자 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식적인 목적은 우크라이나의 경제 재건을 지원하고 전쟁으로 인해 손실된 산업과 사회 기반 시설을 복구하며 국제사회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협약 초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이 기금이 단순한 지원 기구가 아니라 미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재건투자 기금은 우크라이나의 경제 재건과 관련된 모든 주요 결정을 내릴 독점적인 권한을 갖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국의 경제 정책을 독립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가 특정 국가 또는 기업과 경제 협력을 맺으려 할 경우 해당 협력이 재건투자 기금의 승인 없이 진행될 수 없습니다. 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경제에서 외부 세력의 영향을 배제하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협약 초안에 따르면 재건투자 기금은 우크라이나 내 모든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재건 지원이 아니라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경제 구조를 장기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2. 독점적 권한을 가진 재건투자 기금의 운영 방식. 협약 초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는 재건투자 기금이 우크라이나의 경제 활동과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의 선정 기준과 조건을 정할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는 조항입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경제적으로 자립하려면 반드시 미국이 운영하는 기금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재건투자 기금은 우크라이나의 주요 산업과 자원에 대한 투자 결정을 독점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자국 기업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 과정에서 미국 기업들이 가장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가 자국 내 석유가스 산업을 재건하고자 할 경우 재건투자 기금이 해당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이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조건이 설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외국 기업들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 독점적으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입니다. 또한 재건투자 기금이 우크라이나의 자원과 인프라를 담보로 잡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협약 초안에서는 미국이 유치권리를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가 재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먼저 미국에 지급해야 하며 만약 우크라이나가 기금에 대한 상환을 제때 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해당 자산을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우크라이나 자원 수익의 50% 귀속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협약 초안에 포함된 우크라이나 자원 수익의 5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조항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히토류, 석유, 천연가스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전쟁 후 경제 회복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약이 체결될 경우 우크라이나가 자원 수출을 통해 얻는 수익의 절반을 미국이 가져가게 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크게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자국 내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외국 기업과 협력하려 할 경우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의 50% 역시 미국이 가져가게 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우크라이나 자원에 대한 우선 매수 청구권로 FR을 가지게 되며 이는 미국이 원하는 가격과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의 자원을 먼저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자국 내 자원을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미국이 설정한 경제적 틀 안에서만 거래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4. 국제사회와 우크라이나 내부의 반응. 이번 협약 초안이 공개되면서 국제사회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 EU는 우크라이나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국가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미국의 요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이 협약이 체결될 경우 국가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협약이 공개된 후 우리는 독립국가로서 우리의 경제 주권을 지킬 것이다라고 선언하며 미국과의 협상에서 신중한 접근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재건투자 기금이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제시한 재건투자 기금 리컨스트럭션 인베스트먼트 펀드 협약 초안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협약이 체결될 경우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법적 권리를 상당 부분 포기해야 하며 경제적 정치적 의사결정에서도 독립성을 크게 상실하게 됩니다. 특히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경제정책과 자원관리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여러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국제사회에서는 이 협약이 우크라이나의 법적 지위를 사실상 약화시키는 식민지적 조약과 다름없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 초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우크라이나가 협약에 따른 채무나 가압류, 조치 등에 대해 주권국가 면제 사브런 이뮤너티 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주권국가 면제란 한 국가가 외국의 법적 절차에서 면책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이는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번 협약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이 면제권을 포기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결정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협약 위반 시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자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협약 초안에는 우크라이나가 미국과의 법적 분쟁에서 뉴욕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사법권 아래 놓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우크라이나가 협약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국제재판소나 자국 법원에서 해결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적 판결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 주권국가 면제 사브런 이뮤너티 포기 조항. 주권국가 면제란 한 국가가 외국 법정에서 소송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제법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원칙이며 이를 통해 국가 간 외교적 갈등을 방지하고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약 초안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우크라이나는 미국과의 법적 분쟁에서 국제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이를 무효화하려 할 경우 미국은 이를 법적으로 저지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이에 대해 국제법적 보호를 요청하는 것도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한 국가가 주권국가 면제를 포기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과거에는 식민지 국가들이 종주국과 체결한 조약에서 이와 유사한 조항이 포함된 경우가 있었지만 현대 국제사회에서는 주권국가 면제를 포기하는 조항이 들어간 경제협약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독립성을 법적으로 박탈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법적 분쟁 발생 시 미국법 적용 조항. 이번 협약 초안에서 또 다른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협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제법이나 우크라이나 법이 아닌 미국 뉴욕주의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미국이 모든 법적 절차를 자국 내 법률 체계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간 협약이나 경제협력 계약에서는 국제중재재판소 ICC, ICSID나 UN 국제사법재판소 ICJ와 같은 독립적인 국제법원을 관할 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약에서는 미국 뉴욕주 법이 적용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조항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협약 내용을 변경하려 하거나 협약을 종료하려 할 경우 미국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협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우크라이나가 협약의 불공정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더라도 미국 법원이 이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법적 구조는 사실상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적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협약을 통해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려 하더라도 미국 법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므로 우크라이나 정부의 정책 결정이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3. 우크라이나의 외교 경제 정책에 대한 미국의 개입 가능성. 이번 협약이 체결될 경우 우크라이나는 경제적 외교적 정책에서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협약 초안에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경제 정책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외교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약에서는 우크라이나의 경제 재건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적대적 국가나 기업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제한할 권리를 미국이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특정 국가와 경제적 협력을 맺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우크라이나는 중국, 유럽연합, 러시아 등과 경제 협력을 맺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우크라이나의 경제 재건을 위해 EU의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결정을 제한할 경우 우크라이나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협약 초안에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결정권을 갖게 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가 특정 국가의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경우 미국이 이를 승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경제적으로 자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는 구조이며 우크라이나의 산업 및 자원 개발이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4. 국제사회의 반응과 향후 전망. 이번 협약 초안이 공개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미국의 협약 초안이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으며 일부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가 재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공정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협약이 체결될 경우 우크라이나의 경제적법적 주권이 심각하게 약화될 것이며 미국의 경제적 통제력이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에 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미래 경제 구조가 크게 좌우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제안한 재건 투자 기금 리컨스트럭션 인베스트먼트 펀드 협약 초안이 공개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강한 반발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이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독립성을 침해하고 미국의 경제적 종속국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협상 과정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 EU,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국제통화기금 IMF, 그리고 주요 강대국들이 이 협약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 내부에서도 이 협약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 역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미국 내 반응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와 국내 정치적 논란. 이번 협약 초안이 공개된 이후 미국 내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협약이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일방적인 원조가 아니라 미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도왔고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보답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의 자원을 통해 우리 국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미국 내 보수 성향 유권자들에게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일부 공화당 지지층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협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내 온건파에서는 이번 협약이 미국의 국제적 명성을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이는 동맹국들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한상원 의원은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 이번 협약은 동맹국들에게 미국이 도움을 제공하는 대가로 경제적 지배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논란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도 이번 협약이 그대로 체결될 가능성이 낮아질 수도 있으며 추가적인 수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 유럽연합 EU과 NATO의 입장 우려와 갈등. 유럽연합 EU과 NATO 역시 이번 협약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EU는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을 위해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으며 이번 협약이 체결될 경우 우크라이나가 경제적으로 미국에 종속되면서 유럽과의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EU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가 재건 과정에서 다양한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 국가가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부 EU 회원국들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자율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협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는 미국과 별도로 우크라이나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NATO 역시 이번 협약이 군사적 측면에서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NATO는 우크라이나가 전후 재건 과정에서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안보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으며 이번 협약이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경우 장기적으로 NATO의 전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3. 러시아와 중국의 반응 미국의 영향력 확대 견제. 러시아와 중국은 이번 협약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협약이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경제적으로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비판하고 있으며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재건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경제적 식민지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협약이 체결될 경우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경제적 지배하에 놓이게 되고 이는 향후 유럽과 러시아 간의 지정학적 균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며 이번 협약이 우크라이나 경제의 다변화를 막고 미국 중심으로만 운영되도록 만드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와 히토류 및 기타 광물 자원과 관련해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왔으며 이번 협약이 체결될 경우 중국이 우크라이나와의 경제 협력을 진행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이번 협약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큽니다. 4. 우크라이나 내부의 반응 정부와 국민 간 갈등 심화.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이번 협약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이번 협약이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독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관계자들은 협약 초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번 협약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이미 전쟁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자원을 가져가려 한다는 점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경제 전문가도 이 협약은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미래를 미국에 넘겨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우리는 독립국가로서 경제적 자율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5. 향후 협상 전망 협약 수정 가능성. 이러한 국제사회와 우크라이나 내부의 반발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가 협약 초안을 그대로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도 이에 대한 반발을 고려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거나 협약 조건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경제적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도록 일부 조항을 조정하고 우크라이나가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방식으로 협약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도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협약이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결국 이번 협약은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미래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러시아, 중국 간의 지정학적 관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